2단원 지층과 화석 정리하기. 오늘은 2단원 내용을 총 정리해 볼 거예요. 총 정리하기 전에 우리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42쪽, 43쪽입니다.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을까요? 2008년 화성시 전곡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대부분의 뼈들이 묻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2년 동안 연구하여 이 공룡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뿔공룡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공룡의 이름을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로 했는데 대한민국 화성시에서 발견되었고 얼굴에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발견 당시 화석이고요. 발굴 과정을 마친 화석입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발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과 식물이 많은 곳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는 몸 길이가 2.3m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공룡은 아니죠. 꼬리가 납작하고 발목이 튼튼해서 다른 공룡의 공격을 받으면 물속으로 피해서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고 지금은 멸종한, 여기서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린 공룡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바로 고생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화석을 연구하여 옛날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의 모습, 생활환경,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냅니다. 한 과학자가 공룡 뼈를 조심히 탐구하고 있네요. 이 뼈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발자국이나 뼈 등의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조심히 발굴하여 연구실로 가져옵니다. 화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며 탐구하여 옛날에 살았던 모습, 생활 환경 등을 밝혀낸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는 물과 식물이 많은 곳에 살았던 공룡으로 몸 길이가 2.3m 정도였습니다. 꼬리가 납작하고 발목이 튼튼한 이 공룡은 다른 공룡의 공격을 받으면 물속으로 피해서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는 남한의 백악기 하부지층 알비젤에서 발견된 원시적인 뿔이 있는 공룡입니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이육남 및 그 동료들에 의하여 2011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속명은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 뿔을 뜻하는 케라스, 얼굴을 뜻하는 옵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모식종인 화성엔시스는 화성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코리아 케라톱스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가 높고 납작해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이 매우 견고하게 붙어 있어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물속으로 피해서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학책 42쪽에서 45쪽이고요. 실험관찰 20, 21쪽입니다. 지층과 화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층과 화석.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층은 세 가지가 있었죠.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입니다.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죠? 지층? 줄무늬가 있고요. 줄무늬마다 색깔이나 두께가 달랐어요. 그러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죠.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 1번,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이고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지층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에
깎여서 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지층은 어떤 함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층을 이루고 있는 돌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했어요. 이 퇴적암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죠.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암, 사암, 여암. 이거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먼저 이암은 가장 작은 거,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였고요. 사암은 중간 크기, 모래. 여암은 더 큰 크기, 자갈이나 모래였죠. 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물은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서 단단한 퇴적암이 됩니다. 그러면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됩니다.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고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지층이 되면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됩니다.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 깎이고 더 많이 깎이며 화석이 드러납니다. 우리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었어요. 생물에게 딱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퇴적물이 빨리 쌓이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화석을 이용하여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 생물이 살던 당시 환경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가 발견됐다. 좀 따뜻한 지역이었겠다. 아니면 산호가 발견됐다. 여기가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려주고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관찰 20쪽에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층과 화석,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의 종류. 우리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붙임딱지 이용해서 붙이면 돼요. 세 종류였어요. 모양에 따라. 수평인 지층, 또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 세 가지였죠.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게요. 첫 번째,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전에 있던 것을 눌러요. 이 퇴적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층이 돼요. 여기보다 더 많이 쌓였죠. 네 번째, 땅이 솟아오르고 깎여서 보입니다. 지층과 화석,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봤어요. 그러면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도 볼게요. 21쪽 보세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위에 먼저 보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를 볼게요.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 이암, 사암, 여암으로 되어 있죠. 분류 기준은 알갱이의 크기입니다. 이암은 진흙, 사암은 모래, 여암은 자갈이나 모래. 알갱이 크기가 이암이 제일 작고 사암은 중간, 여암은 섞여 있었죠.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여기 옆에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적어주세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서 단단한 퇴적암이 됩니다. 이제 지층을 다 했으니까 화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화석의 이용.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 화석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화석의 뜻이 뭔가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말하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까요? 호수나
바다 및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화석의 이용. 화석을 이용하면 옛날에 살았던 우리 삼엽총 봤었죠? 그런 생물의 생김새,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려주고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지층, 화석 내용을 다 정리해봤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험 관찰 22쪽과 23쪽을 풀면서 2단원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또 나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혹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